아, 아,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리 OT 형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각각 있는 출제 경향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 원론 과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1차 과목인데 그 중에 뭐 있으면 총 이게 40문항이죠. 그죠? 40문항. 40문항인데, 결국 이제 우리 목표. 자기 어떤 목표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몇 점 정도 맞추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40문항 전체를 다 맞추면 100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이렇게 맞출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1차 과목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원론 과목이 약간 효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과목이 보면 알겠지만 뭐 회계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학 원론 같은 거 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한 75점 정도 맞춘다 생각해 보자고요. 공부도 어떤 이제 이 약간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문제가 총 몇 개냐? 30개죠. 30문항을 맞추시면 이게 75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론상에서 요 중에 10개는 내가 틀려도 한 게 없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책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버리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원론 과목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앞에 맨 앞에 어떤 목차가 있을 겁니다. 그죠? 목차가 있는데 좀 이따 하겠지만 1장이 우리 1편이 총론이 돼 있거든요. 그죠? 총론이 돼 있는데 그 1장이 보니까 부동산학에 대한 서설, 그다음에 2장이 보니까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론 과목은 앞에 있는 이걸 모른다 해서 밑에 있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각각이 다 독립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란 저기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원론 과목은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 없다. 책에 대한 순서가. 그러나 반대로 민법이나 등등은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원론 과목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특정 파트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그냥 버리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지 말고. 왜? 우리 현재 공부할 게 총 10개는 틀려줘도 관계없으니까. 그죠? 요거는 약간 이제 공부에 대한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출제 빈도가 항상 높은 걸 하셔야 되지. 아니, 본인이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지금 부동산학을 연구할 목적이 있습니까? 시험 칠 목적이잖아. 그죠?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우선 공부하시고 출제 빈도가 낮은 건 하지 말자. 물론 저도 이제 수업할 때 뭔가 5% 출제 이 확률이 5% 미만인 건 안 합니다. 수업을 할 필요 없는 거고. 또 실제 문제가 상중하가 있으면 그중에 이 상중에 상에서도 상중하다 구분됩니다. 이렇게 상중하가 여러 구분되거든요. 출제 빈도는 이게 30%, 40%, 30% 나옵니다. 실제 이 출제 빈도가. 그러면 이 상중의 상급이란 건 이건 적어도 문제를 푸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건 과감히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문제 푸는 한 2, 3분 걸리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문제 1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름 이제 본인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학습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세우시는데 만약에 나라면 나도 이제 뭐 이런 강의도 꽤 해봤고 또 이런 뭐 출제도 꽤 해봤지만 그럼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봤을 때 첫 번째 40문항이 있으면 이 40문항 전체를 내가 공부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10개 정도는 버린다. 두 번째, 책은 앞뒤 순서가 없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모르는 데 있으면 그 다음에 내용 모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서 뭐 있습니까? 출제 빈도가 우선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자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이 책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원론 과목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어. 근데 바뀌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연 설명 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뭐 내가 현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온다. 예, KTX 타고. 이게 핵심이거든. 오는데 하여튼 뭐 어떤 일이 있고 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중간 부연 설명 등이 항상 바뀌는 거지 키워드가 바뀌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항상 공부하실 때 우리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있죠. 각각 있는 장별로 우리 한번 봐볼까요? 자, 11페이지 보니까 예, 그 맨 앞에 보니 11페이지요. 맨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출제 경량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11페이지에 예, 부동산학 서술에서 밑에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한 장 더 넘어가서.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우리 출제 경량표가 쭉 있는데 요 각각에 있는 각 장이 끝나면요. 각 장이 끝나면 23페이지요. 우리 원론 과목에 과거에 시험 나왔던 이 기출문제 있죠. 이게 이 속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맨 먼저 앞에 있는 내용을 쭉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면 거기 있는 그 장이 끝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각 장 끝에 보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수록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봐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부동산학 원론 과목이 맨 처음에 도입된 게 27회부터 맨 처음에 도입됐거든요. 도입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원래 36회 내년 가면 37회 되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때 보니까 자 원래 1편이 총론인데 한번 봐볼게요. 그게 3개 장돼 있어. 부동산학 개관, 두 번째 개념과 분류,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특성과 속성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한번 거기 한 장 페이지를 넘기면 될게요. 한 페이지. 그거 말고. 예. 그 옆에 보면 우리 항상 뭐가 나 있습니까? 그죠? 예. 거기 있는 표가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기출 문제 형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 있는데 그죠? 그 결국 봐보세요. 우리 2장에 있는 개념과 분류는 거의 매년마다 뭐 있으면 한 3개 정도 나오죠. 그죠? 특이한 건 36회 때 보니까 이게 8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 나올 것이고 3장에 있는 특성과 속성 보니까 이게 뭐 거의 매년 나온다 오죠. 근데 앞에 있는 1장은 뭐 딱 한 번 시험 나온 거 아니에요. 물어볼게. 이걸 먼저 공부할 거요? 이런 걸 먼저 할 거요? 그죠? 그 답이 보인단 말이야, 이게. 공부될 적에 요령이지. 그 내용을 갖다 뭐 있습니까? 무시하게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공부에 대한 방법은 맨 먼저 내가 어떤 목표 점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 보통 이제 이렇게 점수를 잡더라고요. 75점 정도. 이 정도면 적어도 한 30개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 책을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 높은 건 버려도 상관없다.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각 단원마다 각 장이죠. 장마다 장 맨 끝에 가면 기출문제가 이 분석되어 있어요. 기출문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앞에 내용을 갖다가 내용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죠? 요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면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중요한 게 계속해서 반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항상 이러고 하셔야 돼요. 항상 공부할 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얘는 이 원론 과목은 무조건 키워드 중심이에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는 누구이다. 이런 게 중요한지. 절대 얘는 뭐 있습니까? 요 중간중간 부연 설명된 거 있죠. 부연 설명된 건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좀 더 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키워드 중에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 같이 볼 게 뭐 있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느낌이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은 무조건 공부할 때 비교 대상이 있다. 비교 대상이. 그래서 항상 A하고 반대 이렇게 B를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무조건 시험 내면 비교 대상인 걸 가지고 항상 이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반대편을 가지고. 자, 일단 요것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제 이런 형태를 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 내용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은. 자, 일단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설명한 거죠. 공부하실 때 뭐요? 출제 빈도가 높은 걸 하는 거죠. 빈도가 낮은 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지금 와서 앞에 있는 부동산학에 있던 개관 이런 건 하지 말은 거야. 어차피 시험 안 나올 거니까. 과거에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말고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책이 몇 년도 판이죠? 책이 한번 이 새로 나왔거든. 그 판 말고 최근 판 36회. 36년 저기 원래 새 개정판이 있을 거예요. 그거 샀어요? 그럼 내가 밑에 다시 갈게. 그건 뭐 반품해준다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면 봐볼게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우리 나와 있던 게 부동산학에 대한 개관, 그 다음에 개념과 분류. 자, 이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시험 출제는 무조건 1장, 2장 장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절별로 공부하라. 절별로.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현재 2장이거든요. 그죠? 2장인데 이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 1절, 2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나올 때 이 두 개 같이 묶여 시험 나오냐? 안 나옵니다. 무조건 개념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분리돼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있는 절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쭉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뭐 어떤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요건 이제 전체 봐볼게요. 자, 다시 자, 전체 목차를 보겠습니다. 1편 총론, 2편이 강론, 그죠? 3편이 감정평가죠. 그죠? 보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자, 1편은 뭐 봐야 됩니까? 부동산 개념과 분류. 자, 정해줄게요. 요거 딱 3개만 정리하시면 돼. 요 속성은 지금까지 딱 2번 시험 나왔어.
그러니까 항상 공부한다면 부동산 개념, 분류, 그 다음에 특성 요것만 하시면 돼. 1편은. 그래서 매년 보세요. 보면 거의 요건 뭐 우리 36개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3개, 뭐 4개, 5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어려 보시고. 자, 강론 2편 보니까 출제 빈도를 쭉 봐볼게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요. 최근에 문제 성향을 보니까 약간은 이 일정한 법칙성을 약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보니까 우리 한 뭐 이 시험 칠 때 5,000명, 3,000명 시험 칠 때는 이게 2차 논술이죠. 그죠? 만약 물어볼게요. 논술을 이제 우리 출제위원들이 2차 시험 치는 사람은 3,000명이 된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양반 혼자서 답안지를 매길 때 얼마 걸리겠어? 엄청 많이 걸리겠지. 그러면 지금 한 8,000명 시험 치잖아. 1차에서죠. 좀 왕창 그냥 빼내야 되겠지. 한 1,000에 1,500명 정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자, 우리 과거에는 우리 이 1차 과목에서 이 원론하고 민법이 있죠. 이런 게 효자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수도 많이 나왔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회계학이란지 그다음에 저기 있는 경제학 같은 점수가 이게 좀 떨어지면 얘들이 커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제인 것 같으면 어렵게 낸다면 이걸 더 어렵게 내겠습니까? 앞에 있는 이걸 더 어렵게 내겠냐고. 그지? 이 점수 확 떨어지면 전체 점수 떨어진다. 어차피 그 점수 별로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최근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 꼭 나와야 될 때 보통 시험 안 내고 있죠. 아주 특이한 걸 시험을 가끔 냅니다. 근데 문제는 특이한 걸 낸다 하더라도 이건 벌써 뭐 있으면 우리 여기 있는 10개를 내가 틀려주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은 법칙성이 좀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대부분 다 뭐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게 누굽니까? 투자론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전체 문제 한 53개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게 누구예요? 정책.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금융. 이런 게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출제 유형이 34회부터 좀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요렇게 갔던 거 한번 비교해보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출제위원들 대부분 저기 있는 대학 교수인데 옛날에 약간 노틀들이 시험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에 좀 교체되었어. 되다 보니까 방향이 좀 바뀌었어 완전히. 그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보세요. 이런 게 그죠? 원래 경제는 우리 경제학 원론 있죠. 경제를 공부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부동산하고 있어 이걸 자꾸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옛날에 빈도 보세요. 1개, 2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또 높은 게 정책이 좀 높고 그죠? 근데 투자는 보통 이게 한 6개, 5개 나왔던 게 원래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융론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편차가 좀 심한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변화가 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신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는 100% 먼저 합니까? 이겁니다. 감정평가 3방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0%. 그러니까 웃기는 건 가격, 공시란 건 어쩌다 시험 나올 것이고, 그죠? 조금 더 본다면 가치론까지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런 쪽에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OT 응약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책에 있는 순서별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순서별로.
자, 제일 먼저 우리 아까의 출제 형태를 나오는데 주로 무엇을 공부하는 거 보면 1장의 부동산의 서술은 딱 한 번 시험 났단 말이야. 31회 때. 그죠? 그 중에 뭐 있냐 보니까 여기 시험 났습니다. 쭉 있는데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어요. 표준산업 분류표가. 여기 이제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거든요. 자, 책에 대한 페이지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 아마 그 19페이지 중 가보세요. 페이지가 19페이지. 아, 19페이지 아니네. 앞으로 좀 다시 가볼래요? 자, 4절 부동산 활동 한 14페이지나 15페이지 정도. 네, 활동의 4절이 있죠? 네, 그 맨 밑에 보니까 어떤 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게 딱 한 번 시험 나온 거야. 이게 과거에.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이제. 예. 이 1장의 부동산에 대한 서술은 개괄적 내용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뭘 공부하고 있냐?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 그냥 단지 용어 정도 좀 보시라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하죠. 그죠? 자, 부동산 공부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없으면 부동산 학이라는 책이 나올 필요 있습니까? 민법이란 건 뭐 있습니까? 뭐 경제학이란 거, 세법이란 거 왜 나왔겠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과목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이고 민법이고 세법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뭐 토지가 부족하다, 땅값 올라간다, 투기 문제 발생한다, 주택이 잘못 이용되고 있더라. 또 토지가 뭐 잘못 이용되고 있더라. 다 문제지. 그죠? 근데 한번 물어볼까? 지구 밖에 있는 달에도 땅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있습니까? 무인도에 문제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게 누구 때문이야? 인간 때문에 문제 발생하더라 이거야. 왜 땅이 부족해? 왜 토지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 말이에요. 야, 부동산 학이란 과목 왜 하니? 하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과목이 뭐냐? 부동산학이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관계 개선이다.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러면 좋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연구 대상이에요. 자, 그럼 연구 대상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연구 대상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있어요.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면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된 학문이다 보니까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래서 현상과 활동은 서로 사회과학이란 말이게. 그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맨 먼저 한국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원칙은 맨 먼저 나온 건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시아계 보니까 대만이란지 필리핀은 대부분 옛날에 여기 밑에 있었지. 그래서 이런 나라는 대부분 다 여기 있는 영국계 이름을 쓴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이란지 한국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결론. 따라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원서다. 그래서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우리말로 먼저 번역해보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그래서 한 후에 그다음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키워드를.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상이란 말 뜻이 뭐냐? 있는 모습, 있는 자체 모습이지. 땅이 있다, 건물이 있다, 칠판이 있다, 책상이 있다 등등등이 현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있는 자체의 모습. 그런 게 뭐냐? 그게 현상 될 것이고.
그 활동이란 말은 활동은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근데 설마 땅이 움직입니까? 그건 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움직인다 대신에 뭐 변화한다 이래 쓰면 되겠네. 그죠? 부동산이 변화한다. 무슨 소리냐? 이 땅이 농지였던 게 상업용으로 변경되고 있는 중이다. 또는 뭐 있으면 저기 있는 보니까 5층 건물 짓고 있는 중이다. 그죠? 보니까 여기 이 커피숍이 뭐 있으면 저기 보니까 당구장 변하고 있더라. 이게 다 인간이 개입한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활동이란 건 뭐냐 묻거든. 변하는 모습인데 부동산 자체가 자기 자신이 변할 수는 없거든요. 농지가 상업용 변한다. 여기 있는 5층 건물 짓고 있다. 누가? 사람이. 그럼 결국은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뭐라냐? 활동이다. 자, 그러면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요거 두 개를 딱 묻는다면 차이가 뭡니까? 요거 차이지. 그래서 인간이란 말이 들어오면 이건 활동이고 인간이 없으면 뭐 있습니까? 현상이란 거예요. 절대 이 원론 과목은 안에 있는 이런 글자가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가 항상 장난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 항상.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 같으면 현상과 활동 중에 어떤 걸 시험 내겠습니까? 자,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그럼 결국 인간만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과거에 시험 나온 것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얘는 한 번도 시험 낸 적 없어. 전부 다 활동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 활동이 나왔을 때 무조건 인간이란 말이 나오면 활동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게 뭐냐고 이게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 됐죠? 네, 그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야, 이 문제 해결할 때 해결 방식인데 니 쪼들하지 말고 부동산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좀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그 지침서는 뭐라는 점입니까? 이게 부동산학이 나아가는 방향 이념이에요. 이념이 세 개 있죠. 첫 번째, 주어진 땅을 효율적 이용한다. 그 다음에 형평성 있게 분배하되 이와 같은 걸 법이란 논리에 따라서 한다 해서 효율성과 형평성과 합법성의 논리에 따라 해결해 둘라는 거예요. 자, 큰 의미 갖지 말고 어차피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이때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세 개 과목을 합친 게 뭐냐? 곧 부동산학이다. 이런 걸 보통 뭐라냐? 3대 측면이라 쓴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세 개 과목을 합친 건데 그게 뭐냐 보니까 기술, 경제, 법 세 개 합친 과목이요. 자, 이 뒷말이 큰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내가 현재 집을 살 거야.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중개사무소 가야 되겠지. 야, 나 현재 여기 있는 신림동에 40평 아파트 살 건데 있냐? 중개업자는 모르겠으면 없어도 무조건 있다 해야 되지. 그러면 제일 먼저 중개업자 뭐 가보자. 어디? 현장에. 왜 가봅니까? 이 건물이 어디에 하자가 있냐 없냐? 어떻게 지었냐? 건축 관련된 거 보겠지. 그죠? 집 잘 지어서 깨끗해. 하자가 없어. 무조건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 뭐 뛰어봐야 될 거 아니야. 뭐를? 등기부. 자, 거기 뭔데? 그죠? 그 다음에 야, 앞으로 집값 올라갈까 떨어질까 경기 어떻게 될 것인가 검토하겠지. 그게 뭐요?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학은 법, 경제, 기술 세 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이구나. 자, 그러면 학문적 성격 요게 중요하거든. 요거 세 개 합친 과목이지. 그러면 단편 과학입니까? 종합 과학입니까? 종합이지. 짬뽕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보면 세 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학이지. 그럼 이게 순수입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짬뽕입니까? 짬뽕이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본 인간이 개입돼서 나온 문제지. 이건 당연히 무슨 학문입니까?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이입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경험은 과학이고 또 뭐 있으면 일정한 법칙이 있거든. 자, 그런데 항상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아까 했듯이 종합과수로 비교할 게 뭐냐? 단편. 응용과 비교할 게 누구냐? 순수. 사회과학과 비교할 게 누구냐? 자연과학. 자, 우리 출제인들이 있으면 이런 건 틀리게 안 냅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 낼 때 뭐 있습니까? 이 글자 대신 요거 낼 거 아니 이 글자가. 그죠? 근데 자,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이 보면 뭐 선배 후배들이 이제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걔들이 보통 이제 출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걔들을 만나면 제가 주로 뭘 하는지 압니까? 네, 절대 저는 걔들 만나면요. 야, 어느 쪽에 부동산 가격이 좀 뛸 거냐? 살까 말까? 절대 안 물어봅니다. 부동산 가지고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 누구냐? 대학 교수야. 제일 등신이라고. 왠지 알아? 걔들은 이게 그런 쪽만 공부하다 보니까 실문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 조만간 이렇게 올라가면 분명히 떨어질 건데 못 사는 거 임마들이. 가장 부동산에 대해 제일 등신 누구냐? 대학 교수야. 그럼 걔들 보고 내가 이런 거 물어보겠냐고. 집 살까 말까? 안 물어보지. 걔들한테 뭐 물어보겠습니까? 술 먹으면서. 너 같으면 이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떻게 내려 문다고. 그러면 걔들은 뻔합니다. 항상. 일관되게 뭐란가 하면 틀린 말 요거 대신에 요런 걸 탁탁 내놓게.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장난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릴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잘 안 내겠지. 눈에 보이니까. 그죠? 요걸 시험을 제일 많이 내.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건 이 시험에 내더라도 틀리면 안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 같으면요 공부할 때 좀 이따 우리 이제 보여주겠는데 종합이 뭐니 응용이 뭐니 사회가 뭐니 구체적 내용 안 보겠다는 거. 왜? 시험 안 나오니까. 대신에 부동산학은 뭐니 어떤 과학이니 이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거 마시면 돼. 그럼 나 같으면 시험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아, 학문적 성격은 여기 있는 요 세 개만 아니면 된다. 굳이 이 5개 암기를 안 하겠다고. 이게 공부하는 요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일단 고려 보시고요.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부동산의 정의를 봐보겠습니다. 자, 정의가 있는데 책에 그 맨 앞에 있다, 그죠? 자,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이게 한 맨 첫 페이지. 자, 어렵게 보지 말고 이래 나 있거든. 내용이, 그죠? 하게 된 정의 보면 전체 내용이 나 있는데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가야 돼. 우리 그 앞에 가로 1번에 있는 김영진 교수는 알 필요 없어. 그 박스에 뭐 정의 제가 설명 쭉 돼 있죠.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쓴 거야. 자, 어쨌든 봐볼게요. 우리 그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이창석 교수, 3번에 있는 게 자, 저기 있는 조준 교수죠. 자, 일단 봐보세요. 핵심 이거예요. 부동산학은 중간 부연 설명 다 버리시고 요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그죠?
종합이 있는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아까 보니까 여기 볼래요? 우리 종합이란 말 이거죠. 기술, 경제, 법 합친 게 뭐야? 종합이면서 응용과학이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차이. 인간이 개입했냐 아닌 차이죠. 의사결정 누가 해? 그래서 요게 뭐요? 요 부연 설명해 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틀리게는 뭐 내겠습니까? 요 말 대신 단편, 요 말 대신 순수, 요 말 대신 자연. 이거 장난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공부하는 거예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어쨌든 이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그래 보시고, 자, 두 번째.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이 있죠. 밑에 큰 2번. 이건 우측에 보니 제가 이 박스 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측에 표를 만들어 놨죠? 그건 보시면 돼. 괜히 여기서 뭐 있습니까? 우리 나이 뜻이, 예, 종합 대신 단편 쓰지 말고, 그죠? 응용 대신 순수 쓰지 말고, 사회과학 대신 뭐 있습니까? 자연과학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예, 거기 한 더 써놓으실 끝에 구체적 학문이지, 박스에 하나 없을 거예요. 구체적 학문이지 절대 추상적 학문 아니에요. 예, 구체적, 우리가 박스 있죠? 예, 우측에. 그 다음에 예, 경험과학이면서 교본과학이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이러면 절대 공부하실 때 종합이 뭐니 응용이 뭐니 알 필요 없어. 비록 제가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글자입니다. 자,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접근 방법. 자, 물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하는 방법 이 말이야. 자, 저 좀 보세요. 1차 과목이 뭐뭐 있습니까? 원론 과목이 있고 민법이 있을 것이고 경제학이 있을 것이고 예, 관계법규가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 공부할 때 어떤 분은 여기 있는 원론 완벽히 끝내고 그 다음 가서 민법, 그 다음 가서 경제학, 그 다음 가서 해결, 이런 순서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어떤 분은 요거 두 개 같이 하고 끝내면 요거 두 개 하고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 어떤 분은 월요일날 원론, 화요일날 여기 있는 민법, 수요일날 경제학 원론,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식이 우리 아무것도 책에 보면 제가 총 5개 방식이 있는데, 그죠? 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딱 2개 마셔. 가로 2번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종합식 접근 방식과 그 다음 가로 5번에 있는 의사결정론지 접근 방식이 있지. 이 2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건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잠시만. 앞으로 꼭 기억할 거 이겁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종합이란 말과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합 같은 말이 우리 같은 말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일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종합이란 말 나오면요, 복합. 다 같은 말이에요. 일괄 복합. 자, 그러면 잠시만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앞으로 종합이나 복합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말은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친 거 아니에요? 그죠? 말표현 자체가.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반드시 복합이나 종합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러 개가 뭔가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합쳤다 이건 종합이거든.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부동산학은 과목이 뭐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이 있지. 그죠? 기술, 경제, 법이 있으면 우리 아무거 책에 보니까 분산식이 나 있습니까? 있죠. 자, 이 말. 분산식은 그냥 큰 의미 갖지 말고
요 세 과목이 있으면 기술 따로, 건축 따로, 경제 따로, 법률 따로 공부한다. 이게 분산식이에요. 또 두 번째 있는 중점식이 뭐냐? 우리 항상 집을 살 때 보니까, 예? 집 살 때 세 개 중에 한 개가 딱 뭐가 걸리거든, 항상. 그죠? 집 깨끗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그거 살 능력 되거든? 근데 이게 등기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그 얘가 가장 큰 문제지. 아니면 두 개 깨끗한데 현재 보니까 집값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고민 생겨. 그 얘가 중요한 거지. 그 특정한 분야만 연구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중점식이야. 그 종합식이 뭐예요? 이거 세 개 다 묶어서 같이 보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봐볼게요. 키워드. 종합식은 무조건 뭐라는 줄 압니까? 이 말 나야 돼. 법, 경제, 기술 나야 돼. 요거 갖다 뭐 있습니까? 요걸 가지고 예, 세 개를 묶었다. 이게 뭐야? 체계화, 복합해서 연구한다. 이게 부동산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냈을 때 무조건 뭐 있습니까? 요걸 적었다는 순간 보지 말고 전부 다 종합식이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부동산학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거야. 이 책이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 물어보자고. 예, 우리 감정평가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야,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관심 있습니까? 없잖아. 학자들의 관심 있겠지만 일반인들 어디 관심 있을까? 요거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살까 말까 판단했을 때 이게 의사결정이거든. 그럼 당연히 살 때는 뭐 있습니까? 굉장히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팔 때는 굉장히 비싸게 팔고 싶어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의사결정할 땐 개인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이윤이 극대화되는 행동을 취한단 말이요.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요걸 적었다는 순간 무조건 뭐 나옵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란 말 나와야 돼.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5책에 보면 연구 대상이 있죠. 연구 대상이 있는데 거기 뭐 내용 중에 핵심이 우리 일부러 제가 끝에 보면 항상 박스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죠? 그 박스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아까 했지만 연구 대상은 거기 뭐라 했습니까? 예,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말은 누가 중요하냐? 활동이 중요하다. 활동과 현상에 대한 차이가 뭐냐? 인간이란 말이 있냐 없냐 그 차이다. 그죠? 예, 그렇게 내용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D장 가보니까요.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 자, 이념이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과 일반적 이념이 있다. 그죠? 예, 합법성이 있어요. 큰 의미를 갖지 말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있죠. 요 일반 원칙이 시험 몇 번 나왔거든요. 자, 봐볼게요. 주로 뭐가 나오냐?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있는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원칙은 자, 우리 뒷장이 표시되어 있을 건데 자, 일반 원칙 합니다. 네, 여기 보자고요. 앞 글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눈 암기합니다. 이건 안경 이런 암기합니다. 눈안경. 권리 분석은 뒤에서 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일반 원칙만 좀 해주세요. 일반 원칙. 그래서 일반 원칙 중에서 뭐 있습니까? 예, 능률성은 능률을 요 개념을 가끔 시험 내거든요. 능률을 말 뜻이 뭔지 압니까? 주어진 땅은 가장 잘 이용되는 거예요. 효율적. 주어진 땅을 가장 잘 이용한다 이 말 뜻이 뭐냐? 체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체유효 이용과 서로 관련된 건 능률성이에요. 반대로 안전이란 말은 안전이 뭐야 우리말로 사기 당하지 마 이거지. 거래 사고 터지지 말라는 거지. 그게 뭐냐 안전성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제는 우리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거지. 그죠? 최대 이익을 얻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능률성의 하위 원칙이 있다. 그죠? 하위 원칙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여기 6개 있죠. 자, 지금 하지 말고 이건 앞 글자를 따서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보담. 앞 글자 따가지고 표, 연, 발. 자, 이가 뭐냐? 이전 원칙. 그 다음 보족. 그 다음에 분담, 표준, 연결, 분발 요거요. 그래서 아주 이거 시험 안 나왔거든요. 한 번쯤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능률성에 대한 하위 원칙은 총 6개 있더라. 그 개념 보지 말고. 자, 일단 요 정도 내용을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 갑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속성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칠판 보시고요. 연습 문제인데 지금부터 이 공부해보죠. 지금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 둘라는 거야. 자, 1번 키워드 찾아갑니다. 부동산 학이란 건 내용 다 버리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뭐가 중요합니까? 맞는 거지. 2번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이 뭐죠? 토지와 정착물이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부동산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직업,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등등 물적, 법적 등등을 연구한 학문이다. 그죠?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3번,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요거 비교하는 거지. 그죠? 키워드가. 그죠? 얘는 뭐지? 경험과학이다. 또 4번도 자 키워드 찾아갑니다. 부동산학은 뭐라 했습니까?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그죠? 과거에 장난칠 때 중개사 과목에서 요걸 시험 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가보니까 기술경제법이 나있지 키워드가. 얘는 뭡니까? 종합식이지. 그죠?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얘들 키워드 뭐죠? 그거 뭐 나와야 돼? 그렇지. 연구 대상 물었단 말이야. 그거 뭐 나와야 돼? 그죠? 활동과 현상 나온다. 그 다음에 자, 이게 활동에 대한 설명이냐 현상에 대한 설명 물었었는데 자, 두 개 구분 기준이 뭐예요? 인간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으면 활동.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지금 안 합니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체유형과 서로 관련된 건 뭐라고? 가장 잘 이용되는 거지. 안전이란 건 사기 당하지 마. 거래 사고 터지지 마. 이거요.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 자, 우리가 나왔던 게 여기 시험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 여기 시험 나왔어. 이게 자, 한 2분만 설명할게요. 요겁니다.
표준산업 분류표에 보면 우리 이제 산업의 분류표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이게 800단위. 680단위입니다. 뭐 우리 뭐 산업 중에 어떤 게 공업도 있을 거 등등 업종이 있거든. 자, 부동산업이 있는데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분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상대편이 주는 거야. 근데 유형물을 줄 수도 있고 무형물을 줄 수 있어. 자, 일단 서비스업이 무형물이야. 그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자격증 뭐가 있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또 뭐 주택관리사. 그지? 이건 우리 무형물 주는 거지. 암기하지 말고. 두 번째, 있는 걸 유형물 있는 걸 그냥 줄 수도 있고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러면 임대업이지. 요건 뭐 개발 및 공급 만들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임대할 때 주택 임대해? 하지. 주택이 아닌 건물들, 우리 상가, 사무실 비주거거든? 임대하지.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뭐가 있냐? 농지, 산지 임대해? 하지. 그러면 주택과 비주거하고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 있네. 그지? 자, 그 다음 부동산을 개발 및 공급이야. 자, 우리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저 주택 지을 수 있어? 있지. 비주거도? 그 다음에 산지나 농지도 개발할 수 있지. 자, 이때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반드시 개발 및 뭐야? 공급업이지. 절대 개발 및 건설업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과거에 시험 나지고 개발 및 건설업이 시험 나왔다면 이게 개발 및 공급업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할게. 잠시 암기하지 말고. 자, 있는 물건 주는 거 임대,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 근데 공통된 건 뭐야? 주거, 비주거, 기타 부동산. 자, 우리 관리사 주택관리사 있지. 있어.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우리 이 사무실, 저기 큰 사무실 같은 거 보니까 경비실이 있지. 거의 비주거거든. 물어볼게. 산지관리사, 농지관리사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기타 부동산은 없겠네. 그죠? 그래서 주거, 비주거. 자, 다시. 자, 이제 중개사 갑니다. 봐볼게. 자, 중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사는 뭐 있습니까? 예, 자문도 하고 중개도 하거든. 그 다음 감정평가에서 평가하겠지. 그죠? 그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두 장 정도 넘어가면 우리 과거에 났던 기출문제가 있어요. 두 장 넘어가면 항상 각각에 있는 장마다 기출문제가 있어요. 자, 봐볼게요. 여기 31회 때 시험 나왔던 거야. 다음은 부동산업의 분류가 아닌 것. 아까 뭐 있습니까? 네, 개발 및 공급이 있지. 그 다음에 임대업이 있지. 그 다음에 관리업이 있지.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 있는데 이거 왜 틀렸어? 주거용 뭐요? 건설업 있어? 없지.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중개사 감정평가 시험 장난친 거예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 일단 이런 형태로 시험 나왔는데 지금 요번에 이 1시간 동안 제가 설명했던 거 뭔가 하면 지금하고 1장을 공부할 필요 없어. 사실은 없고 단지 뭐 있습니까? 원론 가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공부에 대한 방식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고려 보시고 좀 쉬었다가 2장 있는 내용 할게요.